안녕하세요. 도미닉입니다. 열거형을 활용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열거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질문해봤습니다. 동서남북 같은 케이스들을 저장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스위치 케이스문에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데서 사용하면 효율이 극대화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네, 확실히 여러 케이스의 패턴을 강제하기에 이만한 도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열거형은 잘 사용하면 매우 강력한데 잘못 사용하면 코드가 더 지저분해지더라고요. 라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열거형을 좀 더 잘 활용해 볼 수는 없을까요? 우선 열거형이라는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거는 무슨 뜻일까요? 네이버 사전에 검색했을 때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쭉 늘어놓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열거형은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쭉 늘어놓음 플러스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거형은 구조체와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는 밸류 타입입니다. 네, 먼저 스택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상속을 갖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초기화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초기화 함수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초기화 함수를 통해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익스텐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메소드와 연산 프로퍼티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제너릭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같은 성질을 갖는 데이터들을 쭉 늘어놓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무게의 단위를 나타내는 weight unit이라는 상수를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위의 예제에서는 G, KG, OG, LB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하는 배열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열거형을 활용하면은 아래와 같이 weight unit 열거형에 케이스별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값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이드 이펙트를 줄일 수 있고 코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위치문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디렉션 투 헤드라고 해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나타내는 상수에 사우스라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예제인데요.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을 하게 된다면은 오타도 있을 수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값들이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오른쪽과 같이 컴파스 포인트라고 해서 나침반의 방향은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를 각각 케이스로 명확하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디렉션 투 헤드에는 컴파스의 네 방향 중에 하나만 저장이 될 수 있고요. 이 네 가지 방향에 대해 분기 처리를 스위치문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에 대해 반복 작업을 할 때도 좋습니다. 네, 커피, 티, 주스 이렇게 세 값들을 저장하는 배열을 포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 베버리지에는 커피, 티, 주스가 순차적으로 들어가면서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도 열거형을 활용해서 값들을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 티, 주스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의 음료만 존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열거형으로 이 값들을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케이스 이터러블 이라는 프로토콜을 채택함으로써 이 값들을 포문에서 사용하기 더 쉽게 됩니다. beverage.allcases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반복문을 돌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커피, 티, 주스가 순차적으로 출력될 것입니다. 네, 타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타입을 저장하는 열거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이슨 타입에는 숫자, 그리고 문자열, 불값, 그리고 객체, 배열 이렇게 5가지 케이스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먼저 숫자를 저장할 int 케이스를 만들었고요. associated value로 int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숫자를 이제 연관값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tring, 불, 오브젝트, array에 대해 각각 associated value를 선언해 줬고요. 아래쪽에 JSON int라는 변수에 JSON 타입의 int 그리고 숫자 3을 저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JSON 타입의 int 4라는 값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JSON 스트링의 이제 문자열과 또 불값 그리고 객체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JSON 어레이에는 위에서 저희가 선언했던 JSON int, JSON 불, JSON 오브젝트와 같이 JSON 타입들이 배열 형태로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의 기본값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과 같이 디바이드 캐릭터, 나누는 캐릭터들을 저장하는 딕셔너리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열거형의 기본값, 로우 밸류라고도 하죠. 이런 값을 이용해서 같은 타입의 값들을 저장하게 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여는 대문자에서 스퀘어, 브래켓, 오픈이라는 케이스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 문자들을 저장하게 열거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제이슨을 파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앞장에서 보여드린 제이슨 타입에서 숫자와 문자 이런 것들을 그런 열거형을 활용해서 저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값들을 제외한 이제 가로가 열린다든지 콜론 그리고 공백이 있다든지 콤마 이런 값들은 이 디바이드 캐릭터라는 열거형을 또 활용을 해서 그런 제이슨 파싱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조체에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널리틱스 이벤트라는 구조체 모델을 먼저 만들어 줘야 합니다. 유저 아이디를 저장할 유저 아이디라는 프로퍼티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헤드 에디셔널 데이터 여부를 불값으로 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데이터를 에디셔널 데이터라는 프로퍼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있는지 여부를 헤드 피드백이라는 곳에 불값으로 또 저장을 하고요. 피드백이 있는 경우에 피드백의 내용은 피드백 콘텐트라는 프로퍼티에 저장되도록 구조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추가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어널리틱스 이벤트 그리고 유저 아이디, KIR, JH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으므로 헤드 에디셔널 데이터는 true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는
이름은 도미닉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은 없기 때문에 has feedback은 false, 그리고 피드백 콘텐트는 빈 문자열을 넣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피드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저 아이디는 O로 시작하는 값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는 없다 라고 false, 그리고 빈 딕셔너리의 그냥 초기화 함수 빈 딕셔너리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has feedback은 true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의 내용은 로그인 fail입니다. 추가 데이터와 피드백 둘 다 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유저 아이디는 keep window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데이터는 있기 때문에 true, 그리고 이름은 야곰입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또 has feedback은 true이고요. 피드백 콘텐트는 로그인 success라고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와 피드백이 둘 다 있도록 이렇게 값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 구조체를 이제 좀 기획할 때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으면은 피드백은 없고, 피드백이 있는 경우엔 추가적인 데이터는 없도록 이제 구조체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값이 저장되는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럴 때 열거형을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애널리틱스 이벤트라는 열거형이고요. 피드백이 있는 경우엔 send feedback 케이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send additional data라는 케이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경우엔 유저 아이디는 KIJH,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는 이름은 도미닉이다 라고 아까 코드에 비해 좀 더 심플하게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드백이 있는 경우에도 유저 아이디는 O로 시작하는 이 문자열이고요. 그리고 내용은 로그인 fail입니다. 추가 데이터는 유저 아이디 키 윈도우, 네임은 야곰,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케이스들만 갖도록 구조체보다 조금 더 나은 형태로 열거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양성 같은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값을 가져올 때 여러 가지 타입으로 값이 들어올 수 있다고 칠 때 우리는 any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y 타입에 데이트도 들어올 수 있고, 스트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값들은 이제 case let, 그리고 as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을 해서 이런 코드들을 사용해서 이제 각각 스트링 값인 경우에, 그리고 인트 값인 경우에 각각 구분해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처리에 들어오는 값이 데이트 혹은 레인지 데이트,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일 경우에 우리는 오른쪽과 같이 데이터 타입, 데이트 타입이라는 열거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인 경우에는 이제 콘크리트라는 케이스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데이트의 범위인 경우에는 레인지라는 케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 값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서브 클래싱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싱글 플레이어 게임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값과 플레이어의 숫자를 저장할 프로퍼티, 그리고 무기를 저장할 프로퍼티, 이렇게 세 가지 프로퍼티를 선언을 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또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게임이라는 클래스의 싱글 플레이어 게임과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동시에 필요한 프로퍼티들을 게임 클래스 안에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싱글 플레이어 게임에서만 필요한 프로퍼티는 싱글 플레이어 게임에,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필요한 프로퍼티들은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각각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게임 클래스를 상속받음으로써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객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럴 때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지 않는 AI 게임을 추가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그림은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네, 게임에 저장될 값들은 이제 AI 게임에도 동시에 필요한 값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num of players라는 프로퍼티는 AI 게임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num of players는 이제 싱글 플레이어 게임과 멀티플레이어 게임 각각의 이제 프로퍼티로 이제 이제 추가가 되었고요. ID 값만 게임에 남겨놨습니다.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지 않는 새로운 게임 유형인 AI 게임을 추가하려면 왼쪽에 그림처럼 있었던 이 전체 데이터 모델을 리팩토링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열거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열거형에서 각 케이스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associated value를 갖도록 이렇게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층적 모델을 좀 우회할 수 있고 게임을 추가할 때 기존 타입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네, 네임스페이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모듈에 따라서 열거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 구조 아래 열거형을 래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모듈에서 복잡한 데이터 흐름을 구조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재기 알고리즘을 풀 수도 있습니다. 값 타입에서 재기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컴파일러에서 스택의 값 타입 모델을 저장하려면 크기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값 타입에서는 재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다이렉트는 값이 저장되는 흰 메모리에 대한 포인트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다이렉트를 사용을 하면은 재기 알고리즘을 풀 수도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성질을 갖는 여러 것들을 늘어놓는 열거형의 특징 때문에 스위치문으로 분기 처리를 하거나 반복 작업을 할 때 좋습니다. 바코드나 제이슨과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타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의 값을 모아서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로 저장하기 불편한 상황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따르는 유연한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서브 클래싱과 네임스페이스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다이렉트를 사용하면 재기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